자, 그다음 장성남의 이제 수묵정원 구 번짐이 나. 자, 그다음 다해 보면은 이제 창의용의 산수 여행이라고 하니까 뭐 기행문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도 한번 읽어볼 거리가 있나 볼까? 자, 우리 6번에 보기 먼저 볼까요? 자, 보기를 보시면 흔히 작가는 표현하려는 것을 특정 대상에 빗대는 방식으로 주제를 참신하게 드러낸다. 뭐 비유가 있다는 소리 같아요. 자, 가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에 빗대어 이별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내적 성숙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이루는 인간사의 한 단면이다라고 하는데, 자, 요약하자면 그래. 자, 가에서는 자, 이별이라고 하는 고통을 극복해서 내적인 성숙에 이른다. 자, 요 정도가 키워드로 보이고요. 자, 나는요, 먹의 번짐 효과나 피사체들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수묵화 기법에 빗대어 자, 계절의 변화, 인간 간의 관계 맺음,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 여러 존재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 나는 자, 수묵의 기법을 통해 자, 조화를 말하는 작품일 거다. 자, 그 다음 다는요, 옛사람이 추구한 삶의 방식에 빗대어 자, 창의용의 삶의 방식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자, 다는요, 자, 옛 삶에 빗대어서, 옛사람의 삶에 빗대어서 자, 창의용의 삶을 예찬한다. 자, 아직 우리가 창의용은 누군지 모르지만 용자가 붙으면 보통 남자 노인을 뜻하거든. 그러면은 요 수필의 뭐 등장인물 정도가 되겠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중요 내용들 키워드가 잘 들어있네요. 자, 우리가 요걸 먼저 습득을 한 다음에 자, 가부터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를 보세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고 하는 제목을 보니까 감나무라고 하는 게 주요 시적 대상으로 보이기는 해. 자, 볼까요?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자, 아까는 오색 딱따구리가 따닥따닥 어디를 감나무를 찍고 가더니 봐봐, 시방은 자, 지금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라고 합니다. 자, 쭉 길게 서술이 돼 있긴 한데 자, 지금 현재 이제 화자라고 할게요. 지금 직접 드러나진 않았으니까 자, 화자는 자, 이 감나무를 자,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 그래서 이 감나무는 우리가 추론했듯 자, 시적 대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지금 감나무 뭐 하고 있는데? 잎새가 흔들리고 있고, 잎새가 반짝이고 있고, 오색 딱따구리가 찍고 내려오고,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오는 모습을 본 거라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라. 여기 밑줄. 자, 화자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사랑이 끝이 났어. 자, 근데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자, 그리움마저 사라지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서리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자, 그리움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사랑이 끝났다, 그리움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적 화자의 상황이나 아니면 자, 현재 느끼는 정서 표현이 되겠다, 그지? 자, 우리 아까 빗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봤으니까 감나무를 자기의 삶이나 가치관에 빗댈 것 같아. 자, 볼까요? 자,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자, 아까 우리 이 감나무는 감이 열리는 나무잖아, 그치? 자, 이 감나무가 자라서 자, 뭐가 열린대? 자, 땡감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그 자라는 대상이 그리움이 날로 자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자, 아까 말했던 화자와 감나무는 자, 서로 비유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 땡감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리움이 자라서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자, 우리 땡감이 뭔지 알아? 감인데 방금 열린 감 있죠. 감은 처음에 열린 거 그냥 그대로 보면 되게 떫어. 되게 떫고 자, 걔네들이 익고 익으면은 단감이 되는 거고 거기서 더 익으면 뭐가 돼? 홍시가 돼서 떨어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땡감은 아직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자, 때로는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라고 합니다. 자, 이 감나무가 이제 거쳐가는 삶이겠죠. 흰 구름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날씨가 맑을 때. 그리고 자, 장대비를 맞아보게라고 하는 거는 날씨가 흐릴 때. 자, 그리고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산이 그래 자, 밤이면 잠 뒤척여 자, 산이 우는 소리도 들여보고 자, 밤이면 잠을 뒤척여 라고 하는데 화자의 상황과 이제 대비를 좀 해보면 자, 그리움에 잠 못 드는 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자,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자, 그 기다림이 날로 익으니. 자, 그러면 산이 오는 소리도 들어보고, 자, 계곡 물소리도 들어본다. 자, 이 화자가, 자, 무언가의 소리를, 자, 들어본다라고 하는 과정은, 자, 전부 다, 자, 이별 이후에 이 그리움이 커지고 그리움이, 자, 없어지기를 바라는 일종의, 자,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보자. 자, 그럼 이 기다림의 과정 끝에, 자, 아까 말했던 땡감은 점점 익어갈 거야. 자, 보세요. 자,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기다림이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진 익어선 저 짙푸른 감들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기다림의 과정 끝에, 자, 짙푸른 감. 자, 동그라미 칠까요? 자, 직접 묘사가 되진 않았지만 땡감이 익었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자, 이 표현은, 자, 홍시 정도로 보셔도 좋아요. 자, 익었다라고 하는 땡감과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푸른 감들 마침내. 자, 그러면 그리움이 익고 서러움이 익으면 이제 이 익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직 구체화가 안 됐으니까 이 그리움이 지속되는 건가? 아니면 더 슬프다는 건가? 아니면 극복했다는 건가? 알 수가 없지. 자, 그럼 좀 더 아래를 보자고. 자,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화나지 않으랴. 화나다는 거지. 그리고 하늘은 어찌 눈부시지 않으랴라고 하니까, 자, 서리법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세상과 하늘이 밝게 등불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의미야. 자, 그러면 이 짙푸른 감을 보고 난 화자의 상태가, 자, 밝음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해석상, 자, 우리 밝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대부분 긍정성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홍시라고 하는 일종의, 자, 결실은, 자, 그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서러움, 자, 서러움을, 자, 극복해낸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고 하는 친구는 자연물에 자기의 삶을 벗대서 이제 이별 후에 느끼는 그리움과, 자, 그들의 정신적인 성숙 과정을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바로 해석을 한 이유는 보기 때문입니다. 자, 보기 보세요. 자, 이별의 상황 이후에, 자, 화자의 정신적 성숙이 묘사되는 시라고 언급이 돼 있지. 자, 이렇게 해석의 준거를 달아줬으니까, 자, 여기서 성숙이라고 할 만한 친구는 땡감 아니야. 자, 요 짙푸른 감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리움과 서러움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친구를, 자, 요 보기에 끼워 넣어 본다면, 자, 정신적인 성숙이 되겠죠. 자, 요런 시들이 있어. 자, 우리 이제 배웠던 뭐 김현승의 눈물이라든지, 아들이 죽어서 슬픈데, 자, 그 아들이 죽은 슬픔을 그대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승화하고 극복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게 이제 정신적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연기의 낙화 이런 것처럼 이별이 이제 또 하나의 극복의 수단이 되는 경우인 시가, 자,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나시를 한번 가볼까? 자, 가보다는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살짝만 지우고, 자, 두 번째 나 작품입니다. 자, 나 보시면 번짐이래. 자, 아까 우리 여기 한번 다시 볼래? 자, 수묵 기법을 활용해서, 수묵이 뭐니? 자, 그 화선지라고 하나? 그 되게 이제 잘 번지는 종이 있죠. 거기 이제 그 먹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볼펜 같은 걸로 그리면 잘 안 번지잖아. 근데 먹으로 딱 그림 그리면 그 순간 촥 하고 퍼지면서 번진다고. 자, 이 제목에서 나오는 수묵정원 9 번짐이라고 하는 친구도, 자, 수묵 기법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 한번 보자. 번짐. 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먼저 이제 번짐이라고 하는 시어가 있고요. 자, 이 번짐 이후에, 자, 목련꽃이 번져 사라진다라고 해. 자, 그 결과, 자, 뭐가 왔다고 하니 여름이 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자, 그러면 이 구절 자체만 한번 보면, 자, 여름이 되고, 자, 여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자, 이 목련꽃이라고 하는 시어는, 자, 봄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목련꽃이 번져서 사라져서 여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자, 일단, 자, 계절의 흐름 정도를 볼 수 있어. 자, 여기서 뭐 세부적인 의미를 지금 당장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읽어볼까? 자, 너는 내게로, 자,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그러면, 자, 너가 있고, 자, 내게로니까 내라고 해볼까? 자, 너와 내 보시면, 뭐 일반적인 구분이라면 화자, 자, 그리고 시적 대상이 되겠지.
자, 근데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자, 서로 번지어서 내가 된대. 자, 너가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구분이 없다는 거거든. 자, 그 이유는 번져서 경계가 모호해진 거야. 자, 이걸 뭐라고 볼까? 자, 너가 있고,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자, 서로 번져가지고, 자, 누가 나고 누가 넌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 자, 이걸 우리는 이 시에서 뭐라고 본 거야? 조화라고 본 거야. 자, 그럼 결국, 자, 이 너와 내가 서로가 번져서 사라지고,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라고 하는 요 이제 상황은, 자, 우리들 간의 조화. 자, 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이런 표현도 다 똑같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번짐이 있습니다. 자, 번짐. 번져야 살지. 자,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자, 그리고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 자, 번짐. 두 번째 번짐에서는, 자, 꽃이 번져서 열매가 되고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첫 번째 번짐 이후에 시간의 흐름을 봤잖아, 그지? 자,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 밑에 뭐 있었죠? 자,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자,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도 자, 번짐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번짐은 음악이 번져 그림이 되고, 자, 음악이 번져, 자, 그림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자, 근데 죽음은 조금 다르네요. 자, 밑에 보세요.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라고 하니까, 자, 요렇게 봐. 삶은 번져서 죽음이 되고, 죽음은 번져서 다시 삶이 된다고. 자, 이거 전부 다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뱅뱅 돌고 도는 관계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음악이나 그림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조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꽃이 열매를 맺고 열매가 떨어지고 다시, 자, 자라서 꽃이 되고,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리고 삶과 죽음, 삶. 자, 그리고 다시 죽음. 자, 계속 뱅뱅 도는 느낌 들지. 자, 그래서 요런 번짐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요소는, 자, 일종의 순환이야, 순환. 자, 순환의 이치를, 자, 번짐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저녁이 번져서, 자, 밤이 되는 것도, 자, 이 밤이 다시 아침이 되고, 언젠가 다시 저녁이 되고, 밤이 될 거니까, 자, 시간이나 자연의 이치, 뭐, 순환, 자,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번져야 사랑이지, 라고 하면서, 자,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대. 자, 그럼 결국, 자, 이 사랑도 번지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봄이 돌아온다는 거잖아. 자, 겨울이 묘사되진 않았지만, 자, 가을에서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겨울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번짐 이후에, 자, 다시, 자, 봄이 찾아오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결국 뭐 시간의 흐름과 순환의 정서,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시의 표면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번지고 번지는 모든 존재는 아까 너와 내가, 자, 서로 번져 경계를 구분 못했던 것처럼, 자, 전반적으로 자연과 모든 이치의 조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가와 나의 묶음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